자, 이제 그 보험금 산정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평년 수확량이 해당되는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포도 복숭아에 대한 평년 수확량을 할 거예요. 포도 복숭아 평년 수확량. 참 이게 좀 불편해요. 이게 좀 불편해. 자두가 불편해. 자두가. 포도 따로 놀다가 포도 같이 들어왔다가 또 정오표로 또 따로 놀고 있어 지금. 불편해. 이게 지금 이제 무사고일 때 조사 수확량이 없을 때 이야기잖아요. 무사고일 때 1.2를 감안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의 1.2 한 것 중에서 큰 값이라고 하는데 요거 둘에 대해서 큰 값의 1.1이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평년 수확량이 뭔지 얘기해. 표준 수확량 당연히 가입은 해외 표준 수확량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평년 수확량 언제 걷어요, 그럼? 전년도예요, 전년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 평년 수확량에 수 없는 평년 수확량이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올해 지금 평년 수확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없는 그걸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고 그 전년도의 평년 수확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는 아까 우리가 뭘 했냐면 과정조사 했죠. 이 과정조사가 언제 하냐면 사고 접수된 것만 한단 말이에요. 수학기에 사고 접수된 것만 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과정조사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뭘 써요? 평균 과정을 쓰는 거예요. 평균 과정은 여러 번 책에 가서 수익감소 포도의 감이 그 내용이 있어요. 평균 과정표가 있어요. 몇 페이지인가 봐줄까? 수익감소를 찾아봐요. 수익감소 포도. (92페이지) 92페이지 나왔어? 품종별 평균 과정 돼 있죠? 이제 그렇게 제시가 된다 이야기예요. 평균 과정 또 적용되는 밭작물이 있어. 옥수수 160, 180, 190g 있는 옥수수도 평균 과정이었어. 자, 이제 어쨌든 자, 무사고일 때는 이 평균 과정을 이용해서 자, 포복자는 뭘 조사한다 했냐면 무사고이더라도 농지 정권에 착과수를 한다 했잖아요. 그 착과수에다가 평균 과중을 곱해서 그를 조사 수확량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조사 수확량으로.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최대값이라 해서 뭐에 됐어? 최대값 미적용인가? 이 말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만 알아, 나만. 몰라, 지금은 좀 많이 알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공부할 때, 3회 시험 볼 때,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한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논밭 작물은 단일 단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많이 수확량이 많다 해서 내년에 많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나 과수목은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확량이 늘어나야 맞아요. 늘어나야지. 근데 자두에는 또 없는 것이 있죠. 없다가 이제 이번에 여기 같이 들어왔다가 이 부분만 달라졌잖아요. 근데 당시 무슨 얘기냐면 적과전 종합에서는 최대 최소 값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최대 최소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최대 값은 평년 수확량을 최대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평년 수확량의 50%를 최소값이라는 거라고. 그래서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오버를 하잖아요. 넘잖아요. 그럼 평년 수확량까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최대값이라고. 논밭 작물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논밭 작물에서는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더 많다. 그러면 어쩐다? 인정을 안 해. 평년 수확량이에요. 반대로 평년 수확량의 50% 밑으로 가는 값은 또 평년 수확량이 50%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소값이야. 이것이 최대값. 이것이 최소값이야. 내가 볼 때는 왜 저걸 뒀냐면 우리가 그 과수원의 평균적 수준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것은 우리가 올림픽 평균처럼 빼고 접근하는 것이 평년 수확량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논밭 작물에는 최대 최소가 있어요, 없어요? 최대값은 당연히 있죠. 근데 최소값이 안 보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최소값이에요. 조사 수확량 더하기 평년에서 조사 뺀 것에 대해서 50% 적인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최소값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왜? 이걸 전개를 하면 어떻게 나타나? 평년의 50% 더하기 조사값의 50%가 되어 있거든. 무엇을 보장해? 최소값을 보장하잖아. 최소값을 보장해 주잖아. 그럼 이것도 최소값이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다 최대 최소가 있는데 적과전 종합은 최대 최소 두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포도에서는 최소값이 있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봐. 그러나 최대값을 두면 안 되는 것이야. 커나가는 성장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라고. 자, 무사고 때 착과서에다가 평균 과정 곱했는데 이게 평년 수확량보다 오버를 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때는 어쩐다? 평년 수확량 누르면 안 되고 이 값을 그대로 인정하라 의미의 최대값이 바로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원래 내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은 어디도 없지만 내 말이 맞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애우려고 하면 안 돼. 이걸 최대값, 최소값 해놓으면 식 자체가 애울 필요가 없는 것이야.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크다? 그럼 평년 수확량. 저 사이에 들어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야. 그 밑으로 떨어질 때는 50% 인정해주면 되는 거고. 수확량에서. 수익 감소는 여기 수확량 개념에다가 가격 변수만 있기 때문에 가격 변수에 따라서 자 봐봐요. 이제 여러분들 그 수익 감소 보장이 평가사한테 일거리를 많이 줬는데 이제는 일거리를 주는 게 아니야. 수익 감소가 예전에는 무조건 다 조사를 다 했거든. 근데 지금 조사를 안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피해가 없는 논밭에서도 논밭 작물에서도 그냥 그 사고가 없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확하면서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사고인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을 하게 돼 있죠. 조사 수확량을. 그게 뭐야? 수확하면서 인정 안 하겠다 그 얘기라고. 수익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된 것만 인정하고 수확 감소는 인정 안 해주겠다 그 이야기라고. 그것이
조사하지 않는 것은 사고 접수가 안 된 거는 그냥 전체 다 평균 수확량으로 조사 수확량이 평균 수확량을 보겠다 그 이야기라고. 그러면 평수 미평에서 평수 미평 대신 수 대신에 평을 평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율이 없는 거예요. 수확 과음서에 있다는 피해율이 없는 거라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복자까지 이제 돌 줄 모르겠지만 포복은 그래서 무대 그런 말이 뭐예요? 무대. 최대값 적용이 없다 그런 말이라고 지금. 최대값 적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확량 문제를 포도고 엮어서 낼 때는 이제 무사고일 때 착과서를 주고 평균 과정을 주면서 계산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거. 유도를 주면서 평균 수확하고 비교하는 과정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자꾸 저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27페이지 보험금 산정 방법 볼까요? 지급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보험 가입 금액, 평년 수확량, 수확량, 미보상 감소량, 자기 부담 비율 등은 농지별로 산정하며 품종별로 산정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보험금은 가피자 되어 있죠? 그 다음 피해율은 평수 미평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보상 감수량은 평수에 해당되는 평수미야. 평수. 감소량은 인정할 것이냐 마냐니까 평에서 수 뺀 그것을 그 중에서 몇 프로를 갖다 공제하겠다 해서 평수미가 되는 거고. 나중에 지겹도록 듣다 보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특약 보험금도 가피자 그렇게 돼 있죠. 피율은 뭐예요? 피고실 그렇게 있었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자, 근데 피해율 중에서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 복숭아 경우에는 우리가 착과피해나 납과피해 구성률 따질 때 50%, 80%, 100% 정상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복숭아 경우에는 병충해까지 분류를 해야 돼. 병충해까지 요걸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돼. 이렇게 복숭아 경우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이 병충해는 뭔만? 복숭아 하면서 여기서 병충해는 보장해준다더라 하고 다른 병 내가지고 하게 되면 그 반영시키면 안 돼. 그거는 조금만. 그리고 이 병충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 첫 번째는 피해 구성률에서 반영 여부예요. 만약에 이걸 피해 구성률에 반영을 해버리면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피해 구성률은 미반영이에요. 미반영. 피해 구성률은 미반영이기 때문에 저건 뭘로 봐야 되냐면 정상으로 봐야 돼. 정상으로 봐야 돼. 피해 구성률을 할 때는. 그 두 번째 어떻게 해? 병충해 감소량을 별도로 구해 이제. 병충해 감소량을 착과 감소량, 낙과 감소량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갖고 구해야 돼. 그때 병충해 감소량은 병충해 착과량과 낙과량의 몇 프로? 0.5를 곱해갖고 구하는 거야. 0.5를. 예, 이게 이 50%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다 넣어갖고 처리했던 결과치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처리 안 하고 여기서 처리한다는 거 돼요?
그래가지고 피해율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피해율은 평, 수, 미, 평, 이 될 때, 자, 이때 50%를 여기 반영했다 하면, 여기 들어가갖고 이것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기 만약에 요거를 평축, 여기다 반영했다면, 여기서 했다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50%만큼, 여기가 수확량이 떨어지겠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하고,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빼는 것이 감수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항상 계산 공식에 감수량이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더할 때는 병이 더해지는 거예요. 평균 감수량이. 평균의 감수량이 평수, 미, 병, 평 하는데 더하기 병이라고, 더하기 병. 그래야지 감수량이 늘어나잖아요. 여기는 빼지만 사실 여기는 감수량에 대한 개념이라고, 감수량. 맞아요? 자, 감수량에, 여기 자체가 감수량이고, 그 중에 미보상 된 것을 또 공제하고, 여기 감수량이라, 여기 감수량에 더해가지고, 감수량을, 요걸 나눌 때 피해를 되는 거예요. 조심할 게 하나 있어. 포복에 대한 추가 보장 특약의 피해율에 병충해 감수량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는 병충해 감수량을 빼놓고 나온 피해율에다가 10%를 해가지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28번 상단에 보면 포도 복숭아 추가 보장 특약에 보면 피해율에 그게 병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있죠? 그 이야기라고. 자, 그 다음. 자, 앞으로 이제 시설이나 그다음에 시설이나 그다음에 여기서 가축, 옥수수 여기에서 피해율 산식은 피해율에 대응되는 개념은 어떻게 바뀌냐면 봐봐요. 피해율은 뭐였어요? 아니. 피해율이 아니고 보험금.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여기 자기 부담 비율이죠. 자기 부담 비율. 이것이 보험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그래요. 이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것이 손해액이 돼. 이것은 요 세 개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이때 방식으로.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입 금액에다 피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손해액이 10% 이렇게 돼 있죠. 자, 손해액이 10%에 준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을 뺐기 때문에 원래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뒤에 용어정에서 나와 있어요. 용어정에서도 보면 자기 보험 가입금액에 관련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자기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것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요거 세 개를 할 때는 손자 보험금 그래요. 손자한테 보험금을 비례적으로 나눠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보험금을
비례적으로 나눠졌다. 비례적으로. 자, 비례보상 의미가 담겨 있어요. 비례보상.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손자봉금하고 손자봉금 비례적으로 나눠줬다. 이런 말이에요. 손자봉금, 손자 비례보상. 비례보상은 항상 내 1억짜리 건물을 화재를 들었는데 8천만 원 들었어. 1억짜리 건물 가액이에요. 이거는 가입 금액이 가입 금액. 이것만 항상 생각하시면 돼. 이것에 해당될 때 비례보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일부 보험 그래, 일부 보험. 내 1억짜리 건물인데 8천만 원만 들었기 때문에 일부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보험. 일부 보험일 때는 그 비율대로 80%만 보험금 받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게 바로 비례보상 거래요. 항상 밑에가 뭐예요? 가액인지 가액금액 헷갈리지 말고 내 건물에 내 건물. 밑에는 항상 1억짜리 내 건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1억짜리 내 건물 8천만 원 들었다. 1억짜리 내 건물.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볼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비용이 뒤에 가서 보면은 제방 대보기, 처방 대보기 그러거든. 처방 대보기.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그거는? 그렇지. 대입금 보전 비용, 그 다음에 이거는 잔존물 보전 비용인가? 그리고 기타 비용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계속 논란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까지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해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그리고 여기까지는 비례보상이에요. 비례보상. 유일하게 이것만 비례보상도 대상이 아니야. 이것에 대한 명쾌한 부분이 없어. 근데 왜 내가 하냐면 손해사정 이론회가 있어. 지금 손해사정 이론 책을 좀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숙이 해가지고 가축편에서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그거는 가축편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좀 있거든. 그러니까 가축편에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손해사정 이론을 다시 또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하여튼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는 보험 가입 한도, 요거는 비례보상, 요거는 비례보상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 처방 대보기.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목차 구성을 할 거예요. 이제 목차 구성. 50%형, 30페이지 50%형 피해과실, 80%형, 100%형 피해과실, 그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셔. 그냥 30페이지는. 그 다음에 32페이지 자, 목차 구성을 하는데 32페이지 보시면 일단 포복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밤참대매 오유가 나와 있는데, 일단 포복자부터 볼게요. 자, 포복자는 이거 봐요. 적과전 종합은 적과전에 여기는 평에서 적을 빼가지고 뭘 따졌어.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감수량 가지고만 따졌어. 여기는 재별 감수량 다 누적. 그리고 여기하고, 예전에는 여기하고 합쳐갖고 누적 감수 과실세 이렇게 표현했거든. 예전에는 요거를 기준 착과수로
나눠가지고 P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눠갖고 하잖아요. 나눠갖고 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감수량을 따지는 거예요. 감수량을. 그죠? 자, 그런데 포복자의 경우를 가만히 공부를 하니까 뭘 공부했냐면 착과 착락 그랬네. 착과 착락.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학기 전에 착과수소사를 분명히 했죠. 수학기 전에 착과수소사 했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 착과피해, 낙과피해에 따른 조사가 이제 수학기 중에 일어났다고 보고, 이때 보면, 자, 착과수소사. 여기서 요것에 출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다. 그죠? 그래서,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거는 평년이 있고, 착과수가 있고, 평년 수학량 또는 평년 착과량이라고 돼 있고, 이게는 착과량이 돼 있단 말이야. 착과량. 또 착과량도 감수량도 있어. 감수량도. 요 착과량이 언제 있던 거예요? 이때 있던 거. 이때 조사했던 거라고 이게. 그 감수량은 이렇게 하고 감수량이 생겼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간다면 평에서 적 빼는 것이 기 아니에요. 감수량 기잖아요. 요것도 달라. 요거 달라. 같잖아요. 평이 적 빼는 것이 감수량이란 말이야. 여기 감수량을 더해, 이렇게 감수량. 맞아요? 요것을 뭘로 나눈 것이야? 평으로 나눈 것이 P로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눈 것이 P로 되는 거야. 근데 산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감수량을 만약 이렇게 간다면, 자, 무슨 얘기냐면, 평에서 착을 빼고 더하기 감수량, 이렇게 갔던 것을 만약에 평에서 이렇게 가로 안에 넣는다면, 맞아요? 이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이것이 그래서 이 착에서 감 뺀 것이 바로 뭔 개념이냐면 수에 해당되는 개념이었던 것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평착, 그 다음에 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눠요? 평으로 나눌 거 아니야? 평착을 빼고 더하고 감하고 요 개념이 바로 뭐였냐면 요 개념이었던 거예요. 적간 정합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야. 그러니까 미 빼고 평으로 이렇게 나누게 하다 보니까 요거 두 개가 수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는 평수, 미평 이렇게 가는 것이야. 자, 그래서 수학량이라는 개념이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뺀 걸로 보겠다 그 이야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목차가 어떻게 된다고? 목차 그래서 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뭐만 구하면 다 게임이 끝나냐면 수학량만 구하면 다 끝나는 거죠. 수학량만. 자, 평수 미평에서 피해를 계산하는 것은 요것만 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요것만. 요거 주어지죠. 요것도 주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앞에서 요거 뺀 것에 대해서 적용한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요것만 구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야. 이게 우리는 P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다 수학량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버려요. 자, 그리고 그래서 포도는 어떻게 됐냐면 다른 것은 평수, 미평 그렇게 계산식 그렇게 돼 있어. 다른 것은. 근데 포도 그렇게 내가 일부러 만들었어. 어떻게? 자, 1번 평, 2번 수, 3번 미, 4번 피해율을 가는 거라고 목차가 됐지 내가. 평수, 미, 평이 아니고 평수, 미, 평 한 것이 피해율이다. 그래서 목차가 마지막 항상 떨어진다 했어 내가. 자, 여기 수학량에서 1번이 뭐냐면 착과량이다 이 말이야. 착과량. 2번이 감수량이고 3번이 그래서 또 수학량이라는 거고. 이제 목차 이해해요? 목차 이해해? 이렇게만 이제 구하면 돼.
자, 문제는 뭐냐. 여기 수확량, 평의 착과량, 감소량, 요건 이제, 여기서 요걸 빼면 나오니까 여기 의미가 없잖아요. 이 두 개가 문제, 진짜. 요 착과량은 앞에서 했던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조사 다 했잖아요. 착과수에다 과중 곱한 것이 착과량이 되는 거예요. 착과량에다가, 착과수에다가 과중 곱한 거, 착과량. 그죠? 요게 문제지, 진짜. 감소량 두 개 있죠? 착과 감소량도 있고, 낙과 감소량도 있죠? 그죠? 착과 감소량은 무엇에다가, 착과수에다가 뭐를, 착피를. 요거는 낙과수에다가 낙피를 두 개 합친 것이 감소량이 되는 거죠. 감소량. 그러니까 착과 착락에서 착과수 조사했던 것은 여기다 써먹었던 것이요. 착과 조사하고 과정은 착과 착락 중에 과정은 여기도 관련돼 있고 여기도 관련돼 있고 여기도 관련돼 있어. 과정은. 자, 여기 착과수는 여기 써먹고 착과피, 낙과피가 감소량에 들어갔던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서술량이 계산의 문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요. 따로따로 공부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이게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4로 들어가고 5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바로 뭐냐? 비형충이 감소량이 이때 늘 거란 말이야. 복숭아만 목차에다가 여기 집어넣으라고 여기다가. 됐어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참 그 설명이 참 난감한 부분이 뭐냐면 이 감수량이가 실제로는 착과 감수량도 있고 낙과 감수량이 있는데 세 번 이것이 고사 주수 감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금도 의문이에요. 예전에 앞에 수학 감소하고 뒤에 포도 경우에 수익 감소하고 조 계산 방식이 달랐었거든. 그런데 정오표로 해서 수익 감소가 수학 감소를 맞춰졌어. 극과 인초와. 실은 내가 보니 양쪽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쪽으로 맞춰지니까 이제 한쪽이 문제 되는 거야. 왜냐? 여기 보면 그 특이한 게 하나 있어. 다른 사람들 의식을 못하는 나는 느꼈어. 수익 감소, 수학 감소에서는 고사주수 계산할 때 낙과수를 앞에서 계산했잖아요. 근데 고사주수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착과수와 낙과수를 합쳐서 계산을 해. 착과수, 낙과수를.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수익 감소에서는 낙과수만 따로 계산하고 착과수에다가 고사 나오는 착과수만 해갖고 계산했었어. 그게 문제가 또 있었던 건데 거기에는 낙과 피 구성률이 고배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무가 딱 쓰러진 순간에 피 구성률이 낙과 피 구성률이 돼야 맞잖아요. 근데 수학 감소 쪽에는 여기가 지금 낙과 피 구성률이란 말이 없어요. 지금 구성률이 없어. 내가 이걸 이제 그 지리신 해갖고 내가 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내가 이거를. 왜냐면 여기에는 보면 1-에서 착과피 구성이라고 돼 있어. 기착과 1-에서 착과피 구성률 하는데 이거는 앞에 기착과피가 있으면 당연히 맥스웨이로 빼는 것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빼버리면 결국에 뭐냐면 고사나무 감수량에 나무가 10주가 있는데 10주에 대해서 착과수, 낙과수 더운 것을 바로 그대로 100% 다 감안해 준 셈이 돼버린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낙과피 구성률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안 들어가 있어. 수익 감소 또 굳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서 수익 감소는 또 낙과피 구성률이. 그렇게 양쪽이 문제 있었는데 요리 합쳐지니까 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표본조사가 표본조사 있고 전수소가 있죠. 낙과수에. 그렇죠? 자, 봐봐. 전수조사는 어떻든 바닥에 쓰러진 과일을 복숭아에 바닥에 쓰러진 복숭아를 다 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로 나무가 쓰러진 게 있었어. 나무가 또 쓰러진 게 있었어. 그러니까 나무에 쓰러져 있는데 달려 있어. 그러니까 그 달려 있는 것을 따로 안 셌을 거라고. 나 전수조사 할 때. 그죠? 전수조사 할 때 안 셌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수만 따졌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수익 감소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낙과수 전수조사 할 때 낙과수 다 세고 착과수만 반영한 것이 전수조사를 전제했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근데 우리는 토목자는 표본조사 원칙이야. 자, 표본조사 원칙이다 보니까 나무가 쓰러져 있을 때 쓰러진 나무 주변에 낙과수는 안 셌을 거라고. 쓰러진 나무 주변에 낙과수는 전수조사를 할 때는 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표본조사 할 때는 안 셌을 거라고. 단순히 표본 주 밑에 있는 것만 낙과수 셌을 거라고. 그러니까 표본조사 했을 때 경우를 상정하다 보니까 이 고사조수에가 이렇게 나무가 쓰러진 고사조수에 달려있는 나무하고 그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까지 합쳐서 착과수탁에 낙과수 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깊숙이 너무 들어가서 좀 그러긴 한데. 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밤나무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전제가 뭐냐면 여기서 피해율 계산할 때 수확 개시 전에 해당되는 것은 이 공식은 다 수확 개시 전 조사에 다 공식은 다 나와 있는 게 수확 개시 전 조사인데 그 다음에 밤만 유일하게 낙과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 거기가 다 착과수에 해당되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죠? 밤만 보면 거기에 지금 주당 착과수 및 낙과수 돼 있죠. 수확 개시 전이기는 하지만 낙과수가 아까 착과낙기 하니까 낙과수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착과수로만 돼 있어.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계산이 되니까 수확량 산정 그것만 볼 거예요. 수확량 산정. 수확량 산정에서 보면 조수해산 그렇게 돼 있네. 조사 대상 주수 이제 차례가 나가네. 목차가 1. 조사 대상 주수 2번은 뭐예요? 착과수 낙과수 그 수예요. 이게 조수 해산이 앞에는 조사 대상 주수 조자고 숫자는 착과수 낙과수에 해당되는. 만약에 이제 뒤쪽에 다른 대추 매실 가게 되면 착과수 낙과수가 착과량 낙과량으로 바뀌겠지. 당연히 착과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해자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피 구성 조사 별에 해당되는 게 두 개 있었어. 하나는 착과수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고 하나는 착과피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어. 두 개 있어서 별에 목차이가 그 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두 개가 다. 그래서 착과수, 낙과수. 그다음에 과중까지 있어야 돼. 기가 과중. 그죠? 착과수, 낙과수, 과중까지 있어야 돼. 여기는 해는 피의 구성률. 그다음에 사는 네 번째. 이걸 가지고 수확량을 산정하라 산자예요. 목차 조수해산 얘기 나러 갈 때 조산원에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 조수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해산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목차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수해산 그래서 1, 2, 3, 4하고 조자 해당된 조사 대상 주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착과수 낙과수 과중. 세 번째는 피해 구성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자, 이때 피해 구성률을 유의해야죠. 피해 구성률은 앞에서는 포도에서는 감수량을 따로 계산했잖아요. 여기서 착과피해 낙과피해에서 감수량을 따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계산해 주시면 됐는데 여기 수확량에서는 한꺼번에 계산하다 보니까 공제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제 방식으로. 피해를 구성률로 해서 빼준 것이 수확량이 되는 거야. 여기는 감수량으로 계산을 할 때는 피해 구성률을 곱해서 감수량을 계산해가지고 착과량을 빼가지고 수확량을 계산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자체적으로는 여기가 마이너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여기가. P 구성 부분이. 근데 여기는 한꺼번에 계산하다 보니까 P 구성 1 마이너스 착 P 1 마이너스 낙 P 그런 식으로 계산이 돼. 공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P 구성률을 구해가지고 1 마이너스 착 P 1 마이너스 낙 P 해가지고 빼줘야 돼. 그래야 요건 수학량 개념이니까 그래. 수학량 개념이니까. 수학량은 산정하려고 하잖아. 그죠? 수학량 산정은 수학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수학량 개념이니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참단에 가서 보니까 면적이 돼 있죠. 제일 처음에 다른 거 봐봐. 밤은 주당 평균 수학량 그렇게 돼 있죠. 밤은 뭐라고 돼 있어? 주당 평균 수학량이 돼 있어. 근데 참다리는 왜? 참다리가 무슨 다짜니까? 사다리꼴 다짜니까. 그리고 그때 보면 제식 면적이 그때 그 계약사항이 있었다겠지. 계약사항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평년 수학량 제식 면적을 해서 환산해주는 과정이, 자, 주수를 제곱미터 수학량으로 환산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돼. 자, 가입주가 200주야, 200주. 참다리가 200주가 있어, 그 과수원에. 그러는데 5 곱하기 4가 제식 면적이라 했지, 아까. 그지? 한 주에 몇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200주에 해당되는 과수원의 면적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응? 4,000제곱미터란 말이에요. 200주 곱하기 20에서 4,000제곱미터야. 자, 이 4,000제곱미터. 이 4,000제곱미터 가지고 평년 수학량 이걸로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바로 제곱미터당 평년 수학량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200으로 나누면 주당 평년 수학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면적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평년 수학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산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수학량에서도 그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라 조사 대상 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조사 대상 면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곱미터당 착과수 있잖아요. 제곱미터 착과수. 이 제곱미터당 착과수의 제곱미터가 바로 사다리꼴 면적이야. 그것에 해당되는 제곱미터당 착과수가 사다리꼴 면적이라고.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 알아요? 윗변과 아랫변 곱하기, 자 봐봐. 자, 원래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거든. 그죠? 그런데 요것을 일종의 요거를 보면 돼, 이걸로. 이렇게. 근데 위에는 지금 평행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평균 값을 내 가지고 이 길이를 만드는 것이요. 두 개의 평균 값을.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갖고 나누기 2를 한 것이 결국 이것에 대한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것이야. 여기다 높이를 곱한 것이다 해서 높이가 앞으로 가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돼요? 반대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평행사변이 되게 되면 윗변 요것이 바로 뭐예요? 요것이 아랫변이죠? 요것이 아랫변이잖아요. 자,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것이 일종의 이 위에 있는 평행사변의 가로가 되는 거예요. 가로가. 밑변이 되는 거라고. 밑변에다가 높이 곱한 것이 평행사변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평행사변 얘가 똑같은 면적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2로 나누는 것이요. 그렇게 그 증명을 하기도 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면적이 나오고, 근데 이번에 그 시험 문제 나온 그 제시됐던 참다리의 면적은 잘못된 거예요. 표본 제식 면적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면적이. 그건 개념을 제대로 걔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은 제식 면적에 거의 준하는 면적이 돼야 된다고. 거의 제식 면적 5 곱하기 4에 대한 면적이 준하는 면적이 돼야지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으로 해갖고 지금 표본주 구역의 면적을 해놨거든. 그는 얘가 문제 낸 애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문제를 낸 거야. 그러니 이제 20번도 그렇게 냈지, 문제를. 그 다음에 대추 매실 넘어가고 오미자 봐봐, 오미자.
어머니자 조사 대상 길이 돼 있죠 그거. 왜? 그 평균 수확량도 자 봐봐 200m에 200m에 평균 수확량 얼마다 그러면은 메타당 평균 수확량 구해야 되는 게 그래서 메타당 평균 수확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대상 길이로 돼 있고 또 메타당 착과량으로 돼 있죠. 이건 착과수가 아니고 착과량이니까. 자 유자하고 참다리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뭘? 제곱미터가 기고 아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유자는. 유자는 참다리를 차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산한 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계산 문제 할 때 풀어야 할 때 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복숭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참다래 문제하고 밤 정도는 한 문제를 2개 내지 3개 정도를 또 자료실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어봐요. 이제 그 다 제 계산 문제 다 만들어진 문제들이요. 이제 복숭아를 올려놓은 이유는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목차대로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밤보다도 참다리하고 어미자 올려놓을까? 참다리하고 어미자? 특이하니까? 밤 올려놔? 자, 그렇게 올려놓기로 하고, 그 전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개념을 하나 이야기할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논밭 작물에서도 가서 이야기가 돼야 될 대목이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풀 때 문제가 당장 과수 작물 피를 계산할 때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건데, 자, 봐봐요. 이런 과수원이 이렇게 있어. 이런 과수원이 있는데, 여기가 요것이 뭐냐면, 요거는 가위표니까 고사 주수 또는 고사 면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쪽에 과수 쪽에서는 미보상 주수가 돼. 저쪽 논밭 작물에서는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기수학 주수 또는 수학 완료 주수라고 하기도 해요. 기수학 주수, 여기는 기수학 면적이 이렇게 돼. 이렇게 알아야 돼. 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이, 주수, 조사 대상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나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는 것은 뭘 전제로 한다고? 표본조사를 전제해. 표본조사를 전제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표본이 이렇게 선정이 이렇게 됐어. 그 표본이 선정되게 되면 여기에서 수확량이 나오죠. 표본 구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다 표본에 대한 수확량을 구하는 거니까 제곱미터당 수확량, 그것이 바로 표본 구간의 수확량이라고. 자, 그럼 여기 수확량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표본 구간의 면적도 나올 거 아니에요. 또는 여기는 뭐야? 주수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해서 하게 되면은 요 표본 구간에 대한 주당 수확량 또는 착과량 그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나오겠죠. 맞아요? 이거를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를 요 면적에다가, 자, 조사 대상 면적은 뭐로, 조사 대상 주수는 뭐냐면, 자, 조사 대상 면적은 뭐요? 고, 미,
기까지. 실고미기. 그 다음에 논밭작물은 보통 또 뭐라고 바뀌냐면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는 실고미기고, 조사 대상 면적은 실수타기가 보통 붙어요. 실수타기. 실수타기라고 해. 조사 대상 면적은 조사 대상 주수. 이건 조사 대상 면적은 실수타기. 자, 실제 경장 면적, 실제 결과 주수는 이게 전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해돼요? 이건 실. 여기에 다 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경장 면적에 해당되는 여기에 이게. 돼요? 여기에서 뭘 뺐어? 요 뒤, 요 세 개를 뺀 거야, 지금. 가위. 가위 뺐어요? 세모. 미보상. 여기서 미보상 주수가 되니까. 그거서 실고미기. 실고미기를 뺐잖아요. 요걸, 가위표 세모 동그라미 해는 이유가 뭐냐면,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실고미기를 뺐죠? 그 다음에, 이쪽은 실수타기. 자, 여기는 수학 불능 면적으로 보통 돼. 수학 불능 면적 그렇게 되거든. 고사 면적보다는 고사 면적 나온 곳이 벽하고 그다음에 옥수수하고 고구마만 나와. 옥고 맞아. 벽하고 옥수수 고구마만 나오거든. 고사 면적이. 나머지는 수학 불능 면적이 나와.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야. 또 그래서 보통 수학 불능 면적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고사 면적보다는. 그래서 수학 불능 실수 타 기를 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이게 실고미기나 실수타기나 여기는 과수, 여기는 논밭작물. 그래서 요걸 쫙 빼니까 뭐가 됐어? 뭐만 남았어? 요건 남았잖아. 이게 요것만. 이게 요것을 이렇게 해서 한 거를 여기만 적용시키는 거야. 여기만. 그럼 여기가 대한 수학량이 나와? 나오겠죠? 그래서 표본 구간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끝이 문제가 되잖아, 이거. 자, 나머지 끝에 해당되는 것은 뭐로 관련되냐면 평년 수확량과 관련됐어, 이거는. 예. 표본 구간에서 조사했던 조사 수확량 관계 전혀 없어. 표본 구간에서 했던 그 관련이 없다 보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시키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제곱미터당 평균 수확량이나 주당 평균 수확량이 되는 것이야. 1번 목차에 나와 있는 게 다 그거예요, 지금. 1번 목차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주당 평균 수확량, 제곱미터당 평균 수확량, 오미자 메트당 평균 수확량이 그렇게 된다고. 이해돼요? 자, 그러는데 우리가 수확량만 가지고 따졌을 때 사실은 요거 관계가 없어. 수확량 갖고 요거는 관계될 수가 있거든. 기수학했던 건 수확량이 맞아. 타작물 대상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고사한 거 자체는 수확량이 없으니까. 수확량에 사실은 요거하고 요것만 들어가야 돼. 요것만 이렇게만. 근데 우리 수확량 계산할 때 요걸 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수확량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수확량 계산할 때는 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요거 했던 부분하고 가위표는 넣지 마라고 가위표를 내가 해놓은 거야. 고사 됐으니까 또 그러지만 여기다 넣지 마라고 한 거야. 그래서 더하기 세모하고 동그라미에 해당된 것을 요걸 감을 주는 거 이렇게. 세모하고 동그라미에 요 세 개가 다 평균상에 관계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수확량을 계산할 때는 세모하고 동그라미만 해갖고 평균상에다가 곱해갖고 더하면 이것이 바로 뭐야? 수확량이라. 그럼 수확량 개념이 안 맞잖아. 그죠? 안 맞잖아. 근데 왜 이렇게 계산하냐? 감수량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감수량이 어떻게 그냥 미분상 감수량 없다 하고 평에서 수를 이렇게 빼는 걸로 돼 있어. 그죠? 자, 수확량을 빼준 것이 평에서 수확량 뺀 것이 감수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 감소량이 어때? 커져.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면 감소량이 커진단 말이야. 그 pH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모하고 동그라미 여기다 안 넣으면, 세모 동그라미 여기다 안 넣어주면 감소량이가 세모 동그라미 반영이 돼버려. 그죠? 순수한 감소량을 뽑아내다 보니까 평년에 해당, 요것들은 니들 그냥 평년 수준으로 해서 그냥 수확량 반영시켜 놓으면 평에서 빼니까 이 세모하고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 지금. 근데 평년으로 곱해니까 똑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거야. 똑같은 것이. 이게 순수하게 조사 대상에 했던 부분하고 여기 가위표에 대해서 여기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가위표에 대한 평년 성량, 그죠? 이 수준이 감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가위표는 여기다 안 집어넣었죠.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갔어?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갔어? 가위표는 여기다 안 넣었잖아요. 여기다 세모 동그라미를 안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확량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평년수를 빼다 보면 가위표에 해당되는 데에는 pH이 반영이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왜 가위표를 반영해야 되느냐? 수확량이 없긴 없지만 가위표가 뭐 있어? 고사가 포상하는 재해로 인한 거잖아. 포상하는 재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확량에, 아니 감수량에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것이 pH래.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가위표에 해당되는 것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 안에 당연히 포상한 재해로 인한 것이 됐다. 그 전에 포상하지 않는 고사 주수나 고사 면적은 실제 결과 주수 자체도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옥수수가 편해져. 왜? 옥수수는 반대로 pH를 관점에서 접근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pH를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요것들은 또 반영을 안 해. 왜? 공제 방식이니까 반영했지만 요것이 가위표가 이제 pH를 관점에서 요것이 그때는 직접 pH로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고사의 면적에 해당된 것은 옥수수는 들어가는구나. 그때 비로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돼요? 이것이 이 틀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확량 계산할 때 거기 보면은 그 포복자나 조수해산이나 여기 보게 되면 그 입표가 뭐라고 했어? 미보상 주수 고려돼 있지. 목차이가 이때 요 세모에 해당되는 기수학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해주는데 지금 기수학은 왜 없냐면 수학 전액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수학 후에 계산 공식에는 요것이 있으면 이것도 넣어줘야 되지. 그때는 요것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고. 일단은 수학 전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없어. 그러나 요것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평년 수확량 앞에 1번에 해당되는 그 평년 수확량, 주당 평년 수확량에 거기다가 미보상 주수를 곱해갖고 수확량이 반영해 줘야 되는 절차가 필요해. 이거 빼버리면 또 문제 못 풀어. 근데 문제를 3개 문제를 내놓고 주는데 거기에가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미보상 주수는 수확량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확량에서 넣어줘야 되고 포도는 수확량에 넣어주면 안 되고 착과량에 넣어줘야 돼. 왜? 포도의 수확량은 정속 변수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뺀 것에 불과한 것이야. 착과량에 들어가야 돼. 그 나머지는 다 수확량에 세모하고 동그라미 넣어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포복자 밤잠 때문에 오유까지 해서 전 과정에 대한 강의가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서술형 문제라든가 계산형 문제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